이거를 옆으로 가져가면은 화면 분할해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IT 리더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7세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태블릿 PC 같지만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담겨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기능들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패드 전문가가 되시는 겁니다. 이런 기능들은 기존 아이패드에도 적용이 되지만 아이패드 7세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구입을 하시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키보드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셔서 일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키보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 수정을 꼭 해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한글은 굉장히 복잡한 언어라고 하잖아요. 자동 수정이 뭐냐면은 단어를 미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제한하는 단어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와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꼭 끄고 사용합니다. 안 그러면 잘못된 입력이 돼서 전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키보드의 세 가지 모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는 기존에 두 가지 모드가 있었는데 최근에 아이패드 OS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한 가지 모드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키보드 모드가 있고요. 이거를 딱 하면은 분할해서 양쪽의 손가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할 모드가 있고요. 한 가지 추가된 거는 이렇게 모아주잖아요. 그러면 플로팅 키보드가 생깁니다. 플로팅 키보드는 이렇게 이동해서 한 손으로도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릴 때는 벌려주면은 일반 키보드 모드로 돌아옵니다. 아이패드 7세대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스마트 키보드를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하면은 더 편하게 입력이 가능하거든요. 정말 노트북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반응 속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7세대에 이런 입력 기능을 조금 더 우선시하는 분이라면 이렇게 스마트 키보드 강추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키보드 입력을 빨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위에 보면은 흐릿하게 1, 2, 3, 4 그리고 골뱅이 이런 게 보여요.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언어를 바꾸기도 하고 옆에 특수 기호 버튼을 눌러 가지고 이게 숫자나 여러 가지 특수 기호들을 넣는데요. 꼭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에 보면은 흐릿하게 있는 게 이렇게 내리면은 5가 입력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키보드를 드래그 해주면은 위에 있는 흐릿하게 보이는 글자들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모드에서는 우리가 또 대문자를 많이 쓰잖아요. 대문자 모드 위에 거 눌러가지고 한 번 누르면 다시 소문자로 바뀌어요. 만약에 대문자로만 계속 쓰고 싶다 그러면은 두 번 눌러주면은 대문자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편하게 입력이 가능하고요. 해제할 때는 한 번 더 눌러주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또 한글에서 쌍자음이 있잖아요. 쌍자음을 입력할 때 이걸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위에 쌍자음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 눌러줘 가지고 쌍기역을 누를 수도 있지만 길게 누른 다음에 이게 쌍기역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조금 더 빠른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전환도 이 부분 있잖아요. 길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이모티콘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한 번에 영어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누르면서 찾지 않으셔도 돼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키보드 한 방에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커서를 움직이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스페이스 바를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 키보드 영역이 사라지면서 터치패드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은 커서가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패드 OS에서는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 손가락을 여기다 대고요. 길게 눌러주고 있으면요. 여기 보면 커서가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선택을 해서 커서를 움직일 수도 있고 얘를 길게 눌러서 커서를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홈화면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를 길게 눌러보세요. 구독, 만들기, 검색 이런 기능들을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게 나오고요. 네이버 같은 거 선택을 하면은 스마트 어라운드, 스마트 렌즈, 음성 검색, 통합 검색 이런 것들을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탭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
길게 눌러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방법도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최근에 아이패드 OS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앱 삭제 기능이 여기에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길게 누르는 걸로 앱 삭제 기능을 이용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길게 누르지 않고 이렇게 첫 탭 메뉴가 나올 때 앱 삭제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이용해서 앱을 삭제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홈화면 정렬을 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게임들이 여러 가지 흩어져 있죠. 이것들을 모아놓고 활용을 하면 더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길게 누릅니다. 그러면 홈화면 편집이 있는데 홈화면 편집 모드는 이걸 선택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길게 눌러가지고 엑스표가 나올 때까지 가시면 이게 홈화면 편집 모드예요. 그래서 게임을 모으고 싶다. 일단 먼저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요. 살짝 옆으로 움직여 주세요. 아무 방향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게임, 얘도 게임, 얘도 게임, 얘도 게임, 얘도 게임. 지금 보면은 숫자 6이 쓰여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는 다른 페이지에 있는 것들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애플 TV를 갖고 오면 이런 식으로 지금 7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게임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다. 그러면 여기다가 놔두면요. 이렇게 게임 폴더 안에 앱이 모아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앱들을 하나하나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한 번에 옮길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독 컨트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래 보면 독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는 맥북에 있는 독 메뉴와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네이버 앱이 실행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독 메뉴를 꺼낼 때는 살짝 끌어올려 주시면은 이렇게 독 메뉴가 올라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살짝 끌어올리는 게 포인트예요. 만약에 한 방에 빡 올리면 이게 나가버려요. 확 올리면 나가버리니까 살짝 끌어올려 가지고 독 메뉴를 꺼내면 되는 거고요. 총 11개까지 자주 쓰는 기능들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3개의 아이콘은 최근에 실행했던 앱들의 모음이에요. 제가 픽셀메이터를 이용했다. 그러면은 여기 픽셀메이터가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실행했던 앱들은 여기 나오고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앱들을 가져가서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개까지 배치가 가능하니까 자신이 자주 쓰는 앱들을 배치해서 이용하시면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 전환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홈 버튼이 있지만 화면 전환을 아이폰 10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최근에 아이폰 같은 건 밑에 부분을 이용해서 화면을 넘길 수가 있잖아요. 얘는 살짝 들어줘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전에 실행했던 앱들을 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행했던 앱들을 한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제스처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긴 할 텐데 이게 홈화면 아래쪽을 이용해서도 이전에 실행했던 앱들을 볼 수가 있고요. 실행했던 앱들을 종료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끌어올려 주면은 바로 종료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러 개를 동시에 종료를 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 잡고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 주면은 동시에 앱이 종료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스처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스처는 이 손가락 개수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데요. 만약에 이전 앱으로 실행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손가락으로 끌어주면은 이전에 실행했던 그런 앱들을 바로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스마트한 게 세 손가락으로는 안 돼요. 네 손가락으로만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을 오므려 주는 것만으로도 아까랑 똑같이 실행했던 앱들을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앱을 보다가 아예 나가고 싶다 할 때도 손가락으로 확실히 끌어 모아주면은 아예 나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제스처 기능도 활용을 하시면은 아이패드를 좀 더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어 센터입니다. 오른쪽 끝에 보면은 내리면 이제 제어 센터가 있습니다. 제어 센터에서는 다양한 설정과 기능들을 접근할 수 있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길게 눌러주면은 메뉴가 크게 변하면서 조금 더 세부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크 모드 실행도 여기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크 모드 실행도 할 수 있고요. 다크 모드를 끌 수도 있고요. 음악도 여기서 선택을 하면은 더 큰 화면으로 세부적인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또 주목해 볼 것은
이걸 선택하면요. 와이파이가 지금 잡혀있죠. 예전에는 와이파이 설정하려면 설정에 가서 잡아줬어야 되는데 최근에 아이패드 OS에서는 이 부분을 길게 눌러주면 여기 안에서 와이파이를 선택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와이파이 설정을 누르면 그 설정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설정하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해금지 모드도 이렇게 한 번에 선택해서 방해금지를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카메라 기능도 넣을 수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 단축 메뉴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편집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설정에 가서요. 밑에 보면 제어 센터가 있습니다. 제어 센터 들어가면 제어 항목 사용자화가 있어요. 위에 보면은 추가된 메뉴가 있고 밑에 보면 다크 모드도 다이렉트로 선택할 수 있는 메뉴 그리고 뭐 손쉬운 사용 단축키, 스톱워치, 알람, 음성 메모, 화면 기록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기록, 스톱워치, 다크 모드 그럼 여기서도 위치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화면 기록 같은 건 나는 자주 쓴다. 그러면은 위쪽에다가 배치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나가서 내려보면은 아까보다 더 많은 메뉴가 선택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크 모드 한번 바꿔볼까요? 눌러주면 바로 다크 모드가 설정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알림 세터도 보여드릴게요. 알림 세터는 왼쪽에 보면 알림 세터가 있습니다. 다양한 알림들을 이 안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길게 눌러보면은 이런 정보들을 굳이 메뉴에 접근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알림 끄기도 바로 다이렉트로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젯 기능도 이번에 생긴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다이렉트로 다양한 것들을 실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설정에 가가지고 이 홈화 메모리 도구를 선택을 하면요. 여기에 더 많이, 더 크게 아이콘 크기 조정할 수 있고 홈화면에 오늘 보기 유지를 선택을 할 수 있고 사라지게 했다가 이러면 사라지겠다 이렇게 하면 꺼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더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패드 캡처에서 또 변화가 생겼죠. 기본적인 캡처는 홈 버튼과 이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캡처가 이렇게 되잖아요. F 펜슬이 있으면 더 편하게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서리 부분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주면은 바로 캡처가 되고 여기서 메모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패드 OS에서는 전체 화면 캡처를 지원하는데 이거는 사파리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캡처를 딱 하면요. 위에 상단에 보면은 전체 페이지 캡처가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 캡처하면 이렇게 스크롤해서 메모를 하고 이 화면 전체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하단에 이 팔레트 부분도 자유롭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배치할 수도 있고 상단에 배치할 수도 있고 왼쪽에 배치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메모를 더 빨리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면이 꺼진 상태, 보안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화면을 깨워주고요. 2번 눌러주면은 바로 메모장이 실행이 되면서 메모를 할 수 있고요. 그냥 나가주면 알아서 저장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메모가 필요할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화면 분할. 아이패드를 제대로 이용하는 거는 화면 분할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메모장을 실행했습니다. 참고할 자료를 띄워놓고 메모를 한다 했을 때 제가 아까 도구를 살짝 올리랬죠. 이렇게 끌고 오면은 이 정도 끌고 오면은 플로팅 상태로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웹페이지를 띄워놓고 이 안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배치는 오른쪽, 왼쪽, 좌우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화면에 넣고 멀티뷰를 보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옆을 끌어주세요. 구분이 되면서 오른쪽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메모장, 오른쪽에는 웹페이지를 띄워놓고 멀티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화면 크기 조절은 3단계를 할 수 있어요. 정가운데, 왼쪽 이런 비율로 할 수가 있고요. 다시 꺼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꺼내주면 되고요. 다시 넣을 때는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되고요. 얘를 꺼내고 싶다 이렇게 꺼내주면 되는 거고요. 다시 넣고 싶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이번에 또 매력적인 변화로 같은 앱을 실행해서 참고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메모장을 여기다 두면은 두 개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기록했던 메모들 여기서 정리할 때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얘를 꺼내요. 이렇게 플로팅된 상태에서 여기다 다양한 앱들을 넣어가지고 또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애플 뮤직을 여기다 올려놓고 폴더 앱을 넣어놓고 여기에서 빨리빨리 원하는 앱들을 돌려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앱을 쓰고 싶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고 다시 꺼내주고, 그리고 이 화면을 안 보이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옆으로 밀어 넣어주면 되고요. 꺼내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다시 나올 수가 있고요. 실행되고 있는 앱들이 뭔지 궁금하다 그때는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앱들이 실행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다이렉트로 선택을 하면 그 해당 앱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앱을 더 실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듀얼 앱이 실행 중일 때 하나의 앱을 가운데 부분에 여기다 두면은 그 화면이 바뀌는 거고요. 이 가운데 경계선에다 놔두면은 하나의 앱이 더 실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웹페이지를 보다가 이 링크를 꼭 넘어가지 않고 보고 싶다 할 때는 누르면요, 어떤 화면인지 볼 수도 있고, 이거를 옆으로 가져가면은 화면 분할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화면을 건들지 않으면서 바로바로 이 링크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것도 활용해 두시면 화면 분할을 더 매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를 할 때 그냥 이 상태에서 일로 가져오시면요, 기사 링크도 넣을 수가 있고요. 이 기사 안에 들어간 이미지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장하고 붙여넣고 번거로운 과정 없이 가져와서 사용도 할 수 있고요. 이 텍스트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 부분을 꾹 길게 누른 다음에 가져오면 그대로 붙게 되고요. 이걸 또 멀티로 지정도 가능합니다. 멀티로 가져오고 싶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사진 선택하면 두 개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면은 둘 다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앱으로 가져가고 싶다 띄워진 상태에서 나가면요, 얘는 항상 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실행하고 여기다 붙여넣기도 가능해요. 네, 지금까지 아이패드 7세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아이패드 전문가가 되신 거니까 제대로 아이패드를 활용하고 멋지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